안녕하세요, 디젤집스입니다. 어제 카프스카싱 온타리오에 있는 플라잉제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약 한 1050km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조금 전에 최종 목적지 세인트 토마스 온타리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와보니까 하원이네요. 하원, 농원이죠. 농원, 화훼단지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곳이네요. 위치는 5대5 중에 하나인 레이크 유리호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저 경로 구간이 지난 5일 동안 제가 열심히 달려온 약 한 4,500km 남짓한 그런 경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출발할 때는 봄이 시작된 것처럼 파릇파릇하게 그렇더니만 온타리오에 접어들자 눈도 살짝 왔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운행날인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습니다. 그런데 광역 토론토시로 접어들자마자 폭우가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어찌됐건 무사하게 우리 그 돌쇠가 헤드라이트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지만은도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염려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차 마치고 우리 돌쇠는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 이제 진짜 봄날씨 같네. 여기는요. 트럭스탑 옆에 있는 A&W 와가지고 햄버거나 하나 사갈까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보다 A&W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Can I have a Uncle Rob cheddar and bacon, please? Price? No price, thanks. I want just hamburger only, please. $9.50. A&W에서 파는 루트비아로 파는 게거든요. 루트비아. 한국에 옛날에 그 맥콜 있지 않습니까? 맥콜 그거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이거 루트비아 맞죠? 루트비아. 개인적으로는 별로 제 맛이 안 맞더라고요. 출발을 해봅니다. 아침에 여기서 샤워도 했고요. 간단하게 아침은 원숭이 아침으로 했네요. 원숭이 아침. 저는 아침을 주로 바나나 2개, 사과 하나, 그리고 모닝커피 한 잔 그렇게 해결하거든요. 제가 이름 붙인 게 이게 원숭이 아침입니다. 먼키 모닝. 원숭이다 이거. 아침을 맨날 과일로 때우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 세인트 토마스. 캐나다에서 오너 오퍼레이터가 더 좋을까요? 컴퍼니 드라이버가 더 좋을까요? 오너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차를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운수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송을 하는 분들을 오너 오퍼레이터라 하고요. 컴퍼니 드라이버는 말 그대로 회사에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 후에 회사 장비, 회사 트럭으로 운송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컴퍼니 드라이버라 하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가 정답이겠네요.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그
그 뭐 두 부류의 수입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각기 비교 대상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하이웨이 드라이브를 일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하이웨이 드라이브고 저처럼 리파 트레일러나 안 그러면은 그 뭐야 드라이브앤을 달고 운송을 하는 아무튼 그런 드라이버들을 비교를 할게요. 요 트럭은 아시겠지만은 그 뒤에 어떤 트레일러를 달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운반비도 다르고 페이도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비교 대상은 요즘 뭐 같은 조건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갖고 하이웨이 드라이버가 12,000마일을 이렇게 달린다. 컴퍼니 드라이버는 경력 따라서 페이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흔히 말할 수 있는 저 캐네디안들, 그러니까 저 백인 드라이버들, 그 사람들 중에서 경력이 한 20년 이상씩 이렇게 풀로 쌓인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야, 당신도 경력이 그 정도 됐으면 자기 차를 하지 왜 아직도 컴퍼니 드라이버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뭐하러 그 괜히 뭐야 머리만 아프지 돈도 안 되는 뭐하러 온 오퍼레이터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를 가든지 그 회사에서 제시한 탑 레이터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흔히 이런 뭐야 리파 트레일러나 드라이브앤을 타고 하이웨이를 달리는 드라이버들 중에서 뭐 경력이 풀로 쌓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 체계 잡힌 회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마일당 약 한 68센트, 많이 주는 데는 마일당 72센트까지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마일당 70센트를 받는 드라이버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12,000마일을 이렇게 딱 운행을 한다 그러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세전 소득이 한 달에 8,400달러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세금을 왕창 떼가지고 한 2,400달러 정도 세금을 이렇게 납부했다 치더라도 실소득이 월 한 6,000달러씩은 그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너 오퍼레이터는 경력하고 상관없죠. 오너 오퍼레이터는 그 회사하고 이제 뭐 그 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마일당 얼마씩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오너 오퍼레이터도 회사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그냥 평균적으로 내볼게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00마일을 이렇게 똑같이 운행을 했다고 치고 할부가 들어가는 차, 할부하고 기름값하고 뭐 각종 세금하고 다 이렇게 뭐 제하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8,000에서 한 9,000달러 정도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8,000달러, 9,000달러가 컴퍼니 드라이버보다는 한 2,000~3,000달러 정도 소득이 조금 더 발생했죠. 그러면 그 소득이 전부 다 자기 거냐? 아니거든요. 자기가 소유한 그 트럭에 들어갈 거를 갖다가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조금씩 세이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2달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교환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타이어 교환해야 되죠. 뭐 타이어 10짝 동시에 다 갈아보십시오. 돈이 한 6~7천 불 그냥 슬쩍슬쩍 나갑니다. 그리고 저 또 뭐 운행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 일단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다이아나 한 대 퍽 터져 보십시오. 거기서 이동 빵꾸 물러 보십시오. 이동 빵꾸 물으면은 600달러, 700달러는 그냥 예사로 나옵니다. 그 이동 빵꾸 차가 달려온 거리가 얼마에 되냐 따라서 그것도 페이도 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너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는 그 북미에는 진짜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운수업이라 하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운수가 좋아야 돈을 벌지, 운수 나쁘면은 진짜 뭐 망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진짜 운에 맡기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뭐 저같이 요번에 같이 돌쇠가 무스하고 받쳐갖고 이래 됐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수리하는데 뭐 한 하루 이틀 뭐 곧다곧다 해치울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런 이슈가 하나 생길 때마다 너무 데미지가 너무 큰 겁니다. 이슈가 하나 생길 때마다 아니 수리가 이렇게 금방이라도 되고 하여튼 차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제일 빠른 게 뭐 2주 3주 걸린다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막 속에서 천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그 백인 드라이버들이 컴퍼니 드라이버를 안 하려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한 2~3,000달러 그거 일단 뭐 더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너 오퍼레이터하고 컴퍼니 드라이버가 캐나다 같은 경우 비율이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대충적으로 쳐다보면 한 5대5 정도 됩니다. 컴퍼니 드라이버가 한 50%, 오너 오퍼레이터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2006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캐나다에 80% 이상이 전부 다 컴퍼니 드라이버였습니다. 한 오너 오퍼레이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오너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또다시 말이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머리에 허연 거 둘러쓰고 다니는 그 나라 애들 있죠. 그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덤핑을 치고 계약을 새로 따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주들 입장에서는 우선 뭐 운반비 조금 싸게 해가지고 운반해줄게 그러니까 우선 뭐 그 사람들은 선호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은 그냥 뭐 꼬시래기 찌살 뜯어먹고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자기들이 계약을 따온 그 운반비 자체가 덤핑으로 쳐왔기 때문에 그 차를 운영을 하고 차를 관리를 하고 거기다가 또 일단 뭐 드라이버를 채용해 가지고 드라이버들한테 올바로 된 그런 대접을 해주기가 자기들도 여력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남아야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에서 일단 조그만한 운세사를 하나 만들었다. 뭐 자기들이 이제 그 자본금에 따라서 뭐 차를 한 20대 정도만 구입해 가지고 컴퍼니 드라이버 한 20명만 가져놓고 나머지 한 20, 30대를 오너 오퍼레이터를 싹 이렇게 모집하는 겁니다. 오너 오퍼레이터들한테 운반비 주고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드라이버를 채용해 가지고 드라이버를 제대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고 제대로 이렇게 대우를 해줄 그럴 만한 여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너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한테 가끔씩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캐나다 가가지고 오너 오퍼레이터를 바로 하면은 뭐 얼마나 법니까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시자마자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시려는 그런 아이디어는 진짜 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앞에 뭐 트럭하고 트레일러까지 자기가 소유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출고를 다 해가지고 그래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 그 말도 안 되는 남바값까지 주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운수업이라 하는 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요거 운반하면 얼마 준다더라, 그리고 뭐 소모되는 거 뭐 있노 하고 탁탁탁탁 그렇게 계산해갖고 해보면은 분명히 남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차를 사가지고 해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한 달이나 몇 달 후에 계산을 대보면은 남는 게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해보면은 처음에 생각만큼 그렇게 딱딱 계산대로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계산될 때는 서울, 부산 한 달에 20탕을 딱 계산을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는 하면 이 정도 남겠다 하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달에 20탕을 뭐 하늘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겠죠. 항상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까지 생각을 할 여력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워크퍼밋 상태로서는 자기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못 하거든요.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나도 트럭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 이제 뭐 라이센스를 이렇게 취득을 하십니다.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이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서서히 이렇게 내봅니다. 내보면은 참 처음에 취업하기가 참 만만치 않을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이런 심정까지도 들 겁니다. 아니, 누구는 뭐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경력 가지고 났나, 무슨 초보자가 이렇게 취업하기가 힘드노. 아무튼 그런 뭐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취업하기가 솔직히 조금 힘들 겁니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첫 회사를 제대로 된 규모가 있는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자기 캐리어에 어마어마한 큰 그런 스펙이 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력서를 보고 크고 규모 있는 회사에서 뭐 일을 한 2, 3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력서를 냈는데 뭐 이름도 없이 무슨 트랜스포테이션 무슨 로지스틱 그래가지고 뭐 차 한쪽에 있고 회사 홈페이지도 없이 차 한 2, 30대 가지고 굴리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10년 있었다 해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 제대로 된 큰 회사에 이력서 넣어보십시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조금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취업이 어렵다고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회사를 계속 이렇게 방문을 해보거든요. 근데 취업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서서히 조금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우선 뭐 하루라도 빨리 일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내가 한 대 차를 한 대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디 뭐 그냥 들어가자 싶어하고 차를 이렇게 덜렁 한 대 출고를 합니다. 진짜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경력도 없이 차만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는 임시 번호판을 달고 내가 지금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뭐 크고 이름 있는 회사 가가지고 야 너가 오너 오퍼레이터 모집 안 해? 내하고 계약하자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받아줍니다. 여기는 이름 있고 크고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진 회사에서는 일단 트럭이 뭐 지 아무리 새 차 아니고 트럭에다 금도색을 해가지고 가더라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을 운전하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트럭 그 드라이버가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그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마운틴 익스피리언스라 그러면은 저 로키를 몇 년이나 이렇게 넘어 다녀봤노 그러고 윈터 익스피리언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한 겨울에 운전을 몇 년이나 해봤노 그걸 최소한 2년 이상은 다들 요구를 하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한 10년 그 전의 일이네요. 요 앞에 가다 보면은 노스베이라 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플랫베드를 끌고 토론토로 지금 딜리버리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초저녁쯤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 노스베이 가면은 페트로패스라는 조그마한 트럭 스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는 기름 넣는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 캐너스 완전 새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못 봤는데 저는 기름 넣고 출발하려고 차에 딱 올라탔는데 그분이 오더만은 혹시 한국분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래 그분하고 안에 식당 들어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분이 힘들어서 죽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은 그분이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 오셨어요. 수학 선생님을 하다 오셔가지고 4년째인가 5년째 되셨는데 이리저리 뭐 이쪽 저쪽을 해봐도 일도 잘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라이센스를 어렵게 따셨더라고요. 라이센스를 어렵게 따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딴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려고 이력서를 몇 군데다 냈답니다. 안 받아주더랍니다. 우선 뭐 경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누구 소개를 받고 인도인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 차는 한 40대인가 50대 있다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하는 말이 니 차를 가져왔나? 니 차 가져오면 일 줄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회사에서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때 당시 그 차를 출고한 지 6개월째 된다 하더라고요. 그 차를 출고한 지도 6개월이고 그 사람이 핸들을 운전을 시작한 지도 6개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자기 차를 이렇게 덜렁한데 출고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회사에 들어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뭐 한 달에 12,000마일 이상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로드 맞춰준다 그랬고 그러고 뭐 레이오버 다 주고 웨이팅비 다 주고 뭐 픽업 하거나 안 그러면 저 뭐 드랍 하는 거 일단 페이 다 준다 해놓고 실제로 해보면은 안 주는 회사들은 진짜 허다합니다. 여기도 규모 작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 주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서 일한 지가 6개월째인가 되는데 한 달에 8,000마일 이상을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연락처 하나 줘보시라고. 그때 우리 회사에서는 뭐 저는 그때 워크 퍼밋이었고 그분은 그때 영주권자시니까 우리 회사 가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 제가 회사로 그 운행 마치고 우리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야, 내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회사하고 뭐 그 계약을 해갖고 일하고 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그 계약대로 잘 이행을 안 해주는 것 같다. 우리 회사 오너 오퍼레이터 모집하자 그러니까
모집한다더라고. 그래 그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다 작성해갖고 회사에 일단 제출을 했대. 제출하니까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인터뷰를 보자 하더랍니다. 그래 자기 차를 끌고 우리 회사로 왔어요. 우리 회사로 왔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 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어. 아무튼 이야기하더만은 결국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차는 마음에 든대요. 차는 뭐 그때 우리 회사도 캐너스였고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차종하고 똑같은데 차도 새 차고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플랫베드 경력이 전무하니까 우리는 모험을 하기는 싫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차가 지 아무리 좋은 걸 끌고 오더라도 그 차를 운행하는 그 드라이버가 그 경력이 없거나 그런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여기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차를 덜렁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떤 회사하고 계약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은 막말로 컴퍼니 드라이버는 회사에서 일이 없어가지고 쉬면은 그냥 자기가 일 못한 거 그냥 페이만 안 받으면은 페이만 못 받으면 그거로서 끝입니다. 근데 오너 오퍼레이터는 일을 못하면은 페이도 못 받고 그 차에 대한 할부도 꼬박꼬박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부가 안 나가는 차 같으면은 수리비가 할부 못지않게도 여기는 항상 많이 나가거든요. 그만큼 신경 쓸 게 더 많은 상태죠, 오너 오퍼레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일을 꾸준하게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실 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 회사가 일이 얼마나 꾸준하게 나오느냐 하는 그걸, 그러니까 마일이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마일이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뭐 그때 따라서 오다가 바로 탁탁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나 언제부터 일 간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그때부터 뭐 한 2-3일 정도 더 기다려야 오다가 나오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회사는 오너 오퍼레이터로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회사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라이센스 따가지고 처음에 취업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규모 있고 더 큰 회사에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시려면은 어떤 한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소한 1년 내지는 2년은 그 회사에서 컴퍼니 드라이버로 근무를 해보세요. 근무를 하시고 그때 근무를 하면서 뭘 알아봐야 되냐 하면은 그 회사에서도 보면은 오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세요. 니 한 달에 평균 몇 마일이나 뛰노? 그리고 뭐 작년에 니 일단 소득이 얼마나 되노? 그 작년에 총 니 그로스 인컴이 얼마나 되노? 그리고 니가 일을 니가 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서 오다가 즉각으로 잘 나오나? 레이오버는 정확하게 페이가 다 되나? 웨이팅 타임은 페이가 다 되나?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요 회사 같으면은 뭐 내가 일을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때 거기다가 차를 구입해가지고 계약을 새로 해가지고 오너 오퍼레이터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회사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말만 듣고 야 저 회사 가면 좋다더라 그거는 그것도 역시 남말 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수 회사에 따라서 운반하는 그 품목이 조금씩 다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봄, 여름에는 일이 많은데 가을, 겨울에는 일이 없어갖고 맨날 이렇게 놀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회사는 가을, 겨울에 일이 많고 일단 뭐 봄, 여름에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갖다가 이어라운드라 그러거든요. 이어라운드가 이렇게 연중 꾸준하게 오다가 잘 이렇게 나오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그 차를 사넣으려고 하는 그 회사가 회사의 메인 카스토마, 그러니까 메이저 카스토마가 어떤 회사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월마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송을 하는 회사 같으면 그 월마트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다를 받아 가지고 오는 회사인지, 안 그러면은 그 운수회사하고 월마트 그 사이에 또다시 어떤 그 뭐 대형 운수회사가 하나 이렇게 낑겨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받아오는 짐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원청, 그러니까 하주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오는 그런 화물이 아니고 그 중간에 뭐 대형 운송사가 하나 낑겨가지고 그 대형 운송사에서 운반을 못 해가지고 하는 걸 그 중간에서 한 달이 더 이렇게 건너가지고 받아오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회사는 운명 자체가 자기하고 하주하고 그 사이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 중간에 낑겨 있는 그 대형 운송사, 그 회사가 마음을 바꿔버리면 언제든지 그 화물은 언제든지 수도비 될 수 있는 아무튼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뭐 오늘 이야기는 그러네요. 캐나다에서 꼭 오너 오퍼레이터가 수입이 훨씬 더 좋은 건 아니다. 물론 그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너 오퍼레이터가 일을 시작하기는 컴퍼니 드라이버로 취직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더 크다 하는 거.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키려고 한 건데, 소득이 아니고 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시는 그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